식단 조절도 하고 매일 걷기 운동도 하는데 왜 뱃살은 그대로이고 몸은 항상 무거울까요?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 몸속 세포의 외침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피부는 탱탱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푸석해집니다. 이 현상은 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 전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딱딱하게 굳은 세포를 물이 스며들지 않는 스펀지라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물을 공급해도 흡수하지 못하고 안에 쌓인 노폐물한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다 결국 뱃살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세포는 영양 부족으로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혈당 상승과 복부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마치 물이 새는 수도꼭지처럼 소중한 미네랄을 계속해서 잃어버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한 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고 싶었던 적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미네랄 부족 신호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는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힘을 잃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좋은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밤새 미네랄이 고갈되고 굳어있던 우리 세포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금 속 풍부한 미네랄, 특히 나트륨은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면 기적과 같은 5가지 변화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물 섭취로 세포의 문이 열리면 혈액 속에 떠돌던 포도당이 드디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우리가 먹은 음식이 더 이상 뱃살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여성분은 아침에 집안일 조금만 해도 지쳐 소파에 쓰러지셨지만 소금물을 드신 지 2주 만에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며 등산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가 에너지를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침 소금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활성화시켜 세포가 당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혈액 속 당이 에너지로 사용되니 혈당 수치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야간요 같은 불편한 증상들도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효과입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과 손발의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딱딱해져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살처럼 보이는 붓기의 진짜 원인입니다. 소금물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이상적으로 조절해줍니다.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은 배출시키고 세포 속은 수분으로 촉촉하게 채워주니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되찾고 안색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불씨인 만성염증을 잡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통증, 잦은 감기, 알레르기 비염 등은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염증은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공격하면서 발생합니다. 소금 속 미네랄은 굳어있던 세포의 배출 기능을 활성화시켜 수십 년간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 통증은 줄어들고 아연,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면역세포를 강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변비 해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운동 능력과 수분 흡수 기능이 모두 저하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째, 잠자고 있던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둘째, 삼투압작용을 통해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섭취 후 며칠 만에 매일 아침
상쾌한 신호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 기능을 잃어가던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말랑하고 건강하게 되살리는 세포 리모델링 과정입니다. 세포가 젊어지니 뱃살, 혈당, 피로, 염증, 변비와 같은 노화의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트의 하얀 정제소금이나 맛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없는 순수 염화나트륨 덩어리이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이고 효과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투자하신다면 불순물이 없고 미네랄 함량이 높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고온에서 구워낸 용융소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핵심은 가공되지 않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도 먹기 전 공복 상태여야 합니다. 물의 양,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잔, 소금의 양 티스푼의 1사 정도, 손으로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한 꼬집 정도입니다. 마셨을 때 살짝 짭짤하네 정도의 농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시는 법,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입안을 헹구듯 천천히 음미하며 삼키세요. 입안 점막을 통해서도 미네랄이 흡수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1.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처음 며칠간은 이뇨작용으로 소변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속쓰림, 메스꺼움, 두통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소금의 양을 줄여 다시 시도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물 한 잔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를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